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23 시즌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센터 선수 10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fadeaway.com과 spotrac.com을 참고했습니다. 10위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마일스 터너입니다. 최근 LA 레이커스와의 트레이드 협상이 있었고 결국 잔류하게 된 터너인데요. 29개 팀이 모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터너는 끊임없는 트레이드 루머에 연루되었던 선수입니다. 인디애나에 잔류하는 것도 신기할 정도네요.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좋은 선수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차기 시즌 연봉은 1,800만 달러 규모로 한화 약 25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3&B 유형의 선수로 이 정도 규모의 연봉이라면 정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트레이드 루머에 올라 멘탈이 부서질 만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멘탈로 이 정도 경기력을 펼친다는 것에서 재평가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9위는 애틀랜타 호크스의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볼핸들러들이 가장 좋아할 유형의 빅맨이죠. 전형적인 수비형 센터인 카펠라가 차기 시즌 받게 된 연봉은 약 1,820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한다면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2년 연장 계약까지 체결했고 그 금액 역시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비록 지난 시즌 기량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애틀랜타가 고질병인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한 만큼 카펠라가 가질 수비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아직 1994년생으로 젊은 나이인 만큼 차기 시즌에는 볼핸들러와 환상의 궁합을 여실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8위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제럿 알렌입니다. 알렌의 차기 시즌 연봉은 2천만 달러로 한화 287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직전 시즌 제임스 하든의 대체 선수로 올스타에 선정된 알렌은 2021년 팀과 5년 1억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1998년생으로 전도 유망한 앨런에게 이 장기 계약은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더군다나 현재 클리브랜드가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이후 리빌딩을 마치고 단숨에 경쟁력 있는 팀으로 성장했고 그 안에서 앨런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모로 봤을 때 완전 해자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무려 올스타 센터를 2천만 달러에 잡으니 팀은 간판인 다리우스 갈란드와 편하게 지정 루키 맥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시즌 32회의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은 괴물 수비형 센터이고 심지어 본인의 부족한 공격의 다양성은 같은 팀 빅맨들이 워낙 특출나기에 연봉이나 기량 모든 면에서 팀과 너무 잘 맞는 선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위는 시카고 불스의 니콜라 부세비치입니다. 부세비치는 2019년 4년 1억 달러 규모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해당 금액은 2,200만 달러로 한화 3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해인 만큼 시카고 구단과 연장 계약 관련된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상호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직전 시즌 44번의 더블더블을 기록한 빅맨에게 2,200만 달러 규모의 연봉은 정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격 기술에 있어선 빅맨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지만 부세비치가 보인 야투 기복을 생각한다면 저기서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부세비치는 2020-21 시즌 40%의 3점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직전 시즌에는 무려 8.6%가 추락한 31.4%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블더블 시즌을 보냈고 패싱 센스까지 겸비한 빅맨이며 사실 현재 리그에 있는 센터 중 부세비치 수준의 생산력을 낼 수 있는 센터가 있냐는 말을 던진다면 물음표가 뜨기 때문에 팬심 가득 담아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정리하고 싶고 관건은 앞으로 있을 연장 계약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위는 마이애미 히트의 뱀 아데바요입니다. 206cm의 단신 빅맨인 아데바요가 차기 시즌 받을 연봉은 약 3천만 달러로 이는 한화 432억 원에 근접한 액수입니다. 이제부터 3천만 달러 이상 연봉 대상자들이 나오는데 아데바요의 연봉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나뉩니다. 무려 외곽에서 카이리 어빙을 막을 수 있는 빅맨이라는 유니크함을 지닌 아데바요는 공격 스킬과 사이즈에 있어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플레이오프를 생각한다면 지미 버틀러의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도와줄 2옵션인 아데바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전방위 수비 능력과 패싱 센스, 미드레인지까지 장착했기에 차기 시즌 다른 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애미 구단 내 위상과 압도적인 수비 능력, 여기에 1997년생이라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적당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데바요와 2020년 당시 같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선수로는 2017 드래프트 동기인 제이슨 테이텀, 도노반 미첼, 디에런 팍스가 있습니다.
5위는 피닉스 선즈의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오프시즌 팀과 4년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맺은 에이튼이 차기 시즌 받게 될 연봉은 약 3,100만 달러로 하나 4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에이튼의 가치를 떠나서 이 계약에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죠. 에이튼은 2018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로 루카 돈치치, 트레이 영과 함께 사실 작년 오프시즌에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에이튼은 지적 루키 맥스 연장 계약을 원했고 피닉스는 단순 연장 계약을 원했기에 협상이 결렬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에이튼은 제한적 FA가 되었습니다. 피닉스는 여전히 에이튼이 원하는 규모의 계약을 주길 꺼려했고 이 사이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에이튼에게 4년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죠. 제한적 FA의 특성상 만약 피닉스가 이 금액을 매치해 에이튼에게 계약을 제시한다면 에이튼은 피닉스에 잔류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피닉스가 오프시즌 최대 화제였던 케빈 듀란트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이 트레이드의 중심에는 에이튼이 있을 거란 말이 나오면서 주목이 되었지만 결국 피닉스가 에이튼을 잡으며 팀에 잔류하게 되었죠. 에이튼의 연봉에 대한 평가 역시 나뉘는 편인데요. 단점으로 지적받던 수비에서의 눈부신 발전, 이타적인 마인드와 24세의 젊은 나이, 현 리그에 에이튼 수준의 빅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이슈가 있는 선수라는 게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4시즌 동안 125번의 더블더블을 기록한 준수한 빅맨이란 점에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 멘탈이나 적극성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4위는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일단 요키치는 오프시즌 5년 2억 7,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는 NBA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2023-24 시즌부터 적용되며 차기 시즌은 요키치가 2018년 맺은 5년 1억 4,800만 달러 규모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 됩니다. 그 금액은 약 3,300만 달러로 한화 약 4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뭐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해자 중에 해자입니다. 백투백 MVP이자 미친 스탯을 찍어내는 리그 최고의 선수의 차기 시즌 연봉은 전체 29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요키치 바로 윗순위에 있는 선수들은 CJ 맥컬럼, 앤드류 위긴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콘텐츠 진행하면서 제이슨 테이텀의 3천만 달러 규모의 연봉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요키치 연봉을 보니 말이 안 나오네요. 3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입니다. 엠비드는 2017년 5년 1억 4,8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차기 시즌은 해당 계약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 규모는 약 3,400만 달러이며 하나 4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요키치의 충격적인 금액에 이어 엠비드의 연봉 역시 굉장히 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시즌 득점왕의 차기 시즌 연봉 순위는 앤드류 위긴스와 같은 공동 26위이며 엠비드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 윗순위 선수로는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 데빈 부커, 벤 시몬스 등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의 핵심이자 리그 최고의 빅맨을 넘어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엠비드가 3,500만 달러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혹시 오버페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 이유를 댓글로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1250가지 정도의 이유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엠비드는 2021년 4년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2023-24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2위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카렌 써니 타운스입니다. 타운스의 차기 시즌 연봉은 약 3,400만 달러로 한화 481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타운스가 최근 팀과 맺은 4년 2억 2,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2024-25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미네소타 프랜차이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케빈 가넷이며 타운스는 가넷에 이어 프랜차이즈 스타 자리를 물려받은 선수인데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 시점으로는 저 슈퍼맥스 계약 규모가 조금 과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미네소타가 슈퍼스타를 영입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겠지만 일단 해당 컨텐츠에서는 차기 시즌에 3,400만 달러 연봉을 다루고 있으니 이 부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리그 최고의 슈팅 빅맨이자 공격력만큼은 3, 4위에 있던 엠비드, 요키치와 비교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죠. 오히려 동시대에 저 괴물같은 센터 2명과 뛰느라 가장 피해를 보는 선수일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타운스는 차기 시즌부터 파워포워드로 뛰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1위에 나올 선수 때문입니다. 대망의 1위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루디 고베어입니다. 오프시즌 유타 재즈를 떠나 미네소타에 합류한 고베어는 차기 시즌 타운스와 호흡을 맞출 것이며 당연하게도 타운스는 4번, 고베어는 5번으로 뛰게 되겠죠. 고베어가 차기 시즌 받을 연봉은 약 3,800만 달러 규모로 하나로 환산한다면 약 54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베어는 2020년 유타와 5년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당시 고베어가 슈퍼맥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덜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연봉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해당 계약을 맺은 당시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당시 2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를 경험한 고베어는 리그 최고의 수비형 센터로 불리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2020-21 시즌은 세 번째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하기도 했죠.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수비 괴물이 수비로 털리는 대참사가 발생했고 과연 고베어가 현대농구에서 마커스 스마트나 카와이 레너드, 뱀 아데바요 수준의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맞냐는 지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에 공격에서의 특출남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저 역시 고베어의 약 4천만 달러에 육박한 연봉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2위에 나란히 오른 미네소타의 트윈타워가 차기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오늘은 2022-23 시즌 센터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5개 포지션 중 선수들의 연봉이 가장 낮았네요. 아무래도 현대농구가 사이즈 좋은 포워드를 센터로 대체하는 스몰 라인업을 선호하며 빅맨들은 이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센터 포지션 선수들은 역시 사이즈에서 오는 파괴력이 있기에 요키치나 엔비드 같은 선수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들의 연봉은 향후 2-3년 안에 전체 상위권에 오를 거라 시간이 흐른 뒤에 센터 포지션 연봉 탑10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이로써 차기 시즌 각 포지션별 연봉 탑10 콘텐츠가 끝났네요. 포지션 구분 없이 탑10을 뽑자면 이런 순위가 나옵니다. 딱 봐도 어떤 류의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지 답이 나오죠. 연봉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현 NBA가 어떤 선수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지 어떤 선수의 가치가 높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